작정하듯이 다 같이 우리 같이 뽐뿌질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이 부분에서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는요 서울 아파트 차트인데 네. 2006년부터 네. 실거래가 지수의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하루하루 1데이터? 1데이터를 전부 연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하락한 거에 한 70%, 67% 정도, 한 70% 정도까지 반등을 했어요. 네. 정고점을 넘은 거는 여기 와 있는 거는 강남 서초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했다가 넘은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걔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었거든요. 용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013년 초고 여름 정도가 바닥쳤는데 여기서 제가 요 위아래 공간을 많이 펼쳐놓은 게 요것 때문입니다. 요게 니프티 피프티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갔던 종목 50종목 예를 7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니프티 피프티 해가지고 강남 3구 중에 가장 강하면서 시가총액 크면서 100세대 이런 게 아무리 올랐다 소용없고 네. 뭐 몇천 세대 이상 되면서 시가총액이 큰 상승률이 큰 거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니프티 피프티입니다. 자, 서울에 비해서 엄청 올랐죠. 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올라갈 때도 초장부터 올랐어요. 초장부터.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그 노도강 중에 시가총액 크면서 잘 나갔던 거. 네. 그 연끌 오적들이 추천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엄청 올랐죠. 네. 처음에 서울이랑 강남 3구에 비해서 못 올랐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폭락을 했는데 네. 남들은 여기서 다 반등을 했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여기서 반등을 했잖아요. 네. 얘는 반등도 못 하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급락을 하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요 차트랑 네. 요 차트랑 같이 볼게요. 완전히 오히려 2021년도 연끌 패닉 바잉 할 때는요. 강남 3구보다 노도광이 더 올랐어요. 수익률이. 네. 왜냐면 30억짜리가 60억 되긴 어렵지만 그렇죠. 3억짜리가 6억 되는 거 쉽거든요. 맞아요. 3억 얼마 안 되네 이러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야. 오늘까지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여러 현상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잘 나가는 놈 강남에서 잘 나가는 놈 50개, 네. 노도광에서 50개 네. 골라가지고 제일 잘 나갔다가 망한 거잖아요. 자, 이거를 25개국으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송파구가 살짝 급락한 거는 엘스가 갑자기 직거래가 하나가 이상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연끌 오적 인덱스거든요. 이게 연끌 오적 인덱스 아까 봤던 거. 요게 니프티 피프티고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요 윗동네 요거를 잘 보시면 요 윗동네를 고가 아파트를 묶고 저가 아파트들을 묶으면 요렇게 돼요. 이걸 월간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고가 아파트들은요 위로 향하고 있고요. 네. 저가 아파트들은요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맨날 뭐 경매도 나오고. 똘똘한 채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그게 하거든요. 끝물 때 나타나는 게 똘똘한 채 양극화. 잠깐 그 주식 쪽 얘기하면은 펀드가 네. 포트폴리오에서 뭐 30종목을 구성해가지고 뭐 2년, 3년 갖고 가다가 이제 이게 상투가 왔다 그럴 때 30종목을 한꺼번에 다 팔진 않거든요. 그렇죠. 30종목 중에 7개 없애고 그다음에 갖고 있다가 또 5개 없애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7개 없애고 5개 없앨 때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몇 프로 이상을 주식을 비중을 해야 돼요. 그 규정이. 그러면 뭘 사냐면요. 자기네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잘 나간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더 사버려요. 아, 그러면 밀어 올리게 돼요. 그러면 수익률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지방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 팔아가지고 강남 산다. 또는 뭐 서울도 외곽 팔아갖고 똘똘한 데 산다. 네. 이게 지금 끝물 현상이에요. 아. 왜냐면 모두 다 동시에 상투 치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수가 평균이 상투 치더라도 어떤 놈은 더 올라가고 어떤 놈은 먼저 빠지고 네. 그걸 합쳐서 서울 아파트 평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위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들 특히 이제 맨날 상승만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은 똘똘한 채로의 수요가 계속 몰릴 거다. 똘똘한 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엘리언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오기 전에 네.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다. 양극화 현상이다. 끝물 현상이다. 마치 2021년도, 20년도에 아까 저 청동주고 10대단지가 1억짜리가 6억 올라갈 때 네. 그렇게 뻔뿌질하면서 했던 연끌 오적들이 네. 지금은 노동학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아. 맨날 뭐 원베일리가 60억 됐다느니 압구정 현대가 7억이 올랐다느니 왜냐면 그런 얘기들을 해야 자기가 그때 틀렸던 거를 무마시키는 거죠. 네, 무마시키는 이 현상이 주식시장에도 있었는데 2021년도에 상투 칠 때 코스피가 3,300 갈 때 카카오 네이버를 그렇게 10명 중에 9명은 한경와우가든 어느 방송이든 전부 카카오를 추천했다고. 잘 나가는 네, 애들. 네. 그래야지 자기가 마치 초장부터 그걸 사가지고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난 것처럼. 그 다음에 근데 작년 올해 보면 카카오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무슨 그 엉뚱한 잘 나가는 주식을 또 바꿨다는 그게 부동산에서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제 대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현재 잘 나가는 현재 모습만 네. 보고 이렇게 그거를 마치 내가 지금까지 나는 계속 추천했었다.
나는 옛날에 노도강 추천 안 했다. 카카오 추천 안 했다. 이것처럼 이제 이거를 좀 더 제가 세밀하게 볼게요. 네. 자, 요게 강남 3구랑 노도강 좀 비교할 건데 요게 서울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때도 옆으로 긴 거야. 이거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이게 고점이거든요. 요게 언제냐면요. 요 선이 9월 달이에요. 네. 왜냐면 노원구가 9월 달에 상투 쳤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10월, 11월이 상투지만 노원구가 한 달 먼저 상투 쳤기 때문에 선을 거놨어요. 네. 서울 아파트는 여기서 상투 치고 빠지질 않았었어요. 네. 지금처럼.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노도강입니다. 네. 여기 파란 게 노원구고요. 그다음에 도봉구, 요게 강북구입니다. 네. 자, 서울 아파트가 요 정도 빠질 때 노도강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반등할 때도 반등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네요. 노원구는 91개 단지예요. 시가총액의 90%예요. 네. 자, 근데 요거는 강남 3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송파구가 정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네. 1데이터예요. 네. 빨간 게 강남구는 오늘도 치솟았더라고. 오늘도. 근데 오늘 서초구가 살짝 눌리는 게 있었어요. 네.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강남 3구가 이렇게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합쳐서 볼게요. 이때 보면 노도강이 먼저 상투 치고 빠지는데 그렇죠. 강남 서초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옆으로 기른 게 돼요. 네. 근데 지금도 보세요. 강남 서초 계속 오르죠. 네. 노도강은 빠지죠.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기게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네. 자, 요게 한 가지고요. 자, 요거는 매일마다 제가 업데이트해서 L차트에다가 올리는 건데 동별로 이렇게 여러 개 같이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노란 거는 요 빨간 거는 서울 아파트고요. 이건 대조군입니다. 이건 밑에 거 볼게요. 강남구입니다. 이거 강남구. 네. 서울 아파트가 등락할 때 강남구가 어떻게 된다? 서울 아파트가 별로 못 오를 때 강남구가 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2022년도 초까지도 네. 계속. 네. 나중에 하반기에 폭락하니까 서울 아파트 같이 폭락을 했지. 그렇죠. 근데 서초구는 지금도 서초구도 강남구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송파구는 아직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여기서 급등락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거래가 손바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스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고요. 이건 니프티 피프티는 잘 나가는 50. 왜냐면 스타는 서울 아파트 전체에서 100개를 고른 거고, 요거는 강남 3구에서 50개를 고른 거예요. 얘가 더 세죠. 그다음에 이걸 같이 묶은 겁니다. 요게 니프티 피프티고요. 방금 말했던 거, 요게 노도강 연끌 오적 인덱스예요. 요게 자, 서울 아파트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년부터 이제 양극화가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22년 하반기 하락이 둘 다 왔었고, 네. 23년부터 이제 한쪽은 이제 반등이 점점 강해지고 한쪽은 반등이 거의 없고 떨어지고 반등이 거의 없고 떨어지고. 네. 그럼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를 저와 비슷하게 이제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하고를 얘기하잖아요. 네. 하방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강남 쪽 고가 거기다가 토지 거래가 허가가 되면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앨런님은 그러면 하반기에 이 고가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저는 꺾일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까처럼 양극화 현상이 이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제가 책에다 쓴 게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네. 노원구랑 강남구랑 비교를 계속 했거든요. 엄청 벌어지다가 네. 나중에 여러분 버블 세븐 터졌을 때 네. 강남 3구가 대폭락을 했죠. 맞아요. 그때 노원구 도봉구가 폭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과는 반대였어요. 지금과 반대죠. 네. 근데 그 직전에 네. 강남구가 폭등할 때 노원구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피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많이 올랐던 거는 떨어지고 그렇죠. 많이 떨어졌던 거는 반등을 하거나 조금 덜 빠지거나 그러면서 이게 좁혀지는 과정. 네. 그게 제가 책에다 쓴 게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게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 결국 저 두 지수는 결국 만나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 그렇죠. 가격이 같다는 게 아니라 지수의 등락이. 자, 마저 보신다면 강동구는 하락이 한 70% 정도 반등했습니다. 자, 노원구 보세요. 노원구. 지금 다시 급락을 하죠. 일봉입니다. 도봉구도 다시 급락을 하죠. 강북구는 급락을 안 했지만 오른 게 없으니까. 네. 대신 성북구는 신축들이 좀 있어갖고 반등 세게 했다가 다시 밀리죠. 그다음에 중량구도 이렇게 약하죠. 네. 그다음에 같은 동북권인데도 두 개구, 동대문까지는 별로 일 없고요. 성동구랑 광진구는 노도강이랑은 같이 묶을 수는 없는 네. 지역만 그렇죠. 강북 쪽에 있다 뿐이지. 얘 되게 세게 반등을 했고요. 네. 용산구는 전고점을 한참 넘었는데 얘가 2021년도, 2년도까지는 제일 못 올랐어요. 왜냐면 얘는 2014년도까지도 계속 빠지다가 그 용산 참사 그 이후로 한 1년 반 정도 더 빠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서 그 전고점을 넘은 거죠. 그다음에 중구랑 종로구는 아파트가 몇 개 안 되는 도심권이라서 그렇게 큰 의미가 좀 없고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도 지금 마레프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올랐고 전고점까지 왔어요. 서대문구도 반밖에 못 올랐죠. 은평구는 3분의 1밖에 못 올랐죠. 다시 빠져요. 동작구도 절반밖에 못 오르고 네. 영등포구는 여의도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50년 된 아파트들 막 하루에도 막 몇 억씩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고 네, 네. 양천구는 목동 쪽인데
신정동 쪽이 조금 약해가지고 약간 꺾이려고 그래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서구도 하락한 거에 3분의 1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금천구, 금관구는 이거 반등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밑에서 급등락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면 25개국을 지금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세게 올라간 거는 강남 서초 말고는 없어요. 송파구도 잠시 쪽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송파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송파구는 분명히 전고점 못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실 엘리트가 엄청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밑에 게 송파구에 10개 동을 지수를 만든 거예요. 네. 잠실동 10개 아파트, 신천동에 6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 전국 아파트를 먼저 보시면 하락의 3분의 1밖에 반등 못한 다음에 살짝 꺾이려고 그러고 서울은 하락의 절반 이상 반등을 했어요. 송파구는 전고점을 살짝 못 넘었죠. 네. 근데 강남구는 전고점을 한참 넘었죠. 노원구는 박살 났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잠실동을 보면요.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자, 신천동은 신천동에 그 파크리오가 있죠. 네. 전고점 못 넘었어요. 문정동 한참 못 갔죠. 네. 올림픽 해밀리, 가락동, 헬리오 전고점 못 넘었어요. 네.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한참 못 넘었죠. 그다음에 송파동, 오금동, 장지동, 그다음에 풍납동, 가락동 10개 동을 봤을 때 네. 전고점을 넘은 데는 잠실동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송파구가 마치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황이 왼쪽에 있는 거 제 L차트에 있는 오늘까지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거는 명목 지수고요. 1520개 단지로 만든 거예요.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합니다. 오른쪽 거는 물가 지수로 감안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누가 물가로 감안한 그 아파트를 갖고 매매를 하냐? 맞아요. 우리는 평상시에는요 물가를 감안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말 하잖아요. 그 뭐 꺾였느니 말았느니. 네. 근데 동행지수라는 게 있고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동행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승하는 중에서도 파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를 갈 때 전년 동월비를 하잖아요. 네. 왜 지난달로 안 하고 전년 동월비를 하냐면 물가는 꾸준하게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좀 더 올랐느냐 덜 올랐느냐. 물가는 계속 올라요. 1% 올랐다고 안정했다고 그러지만 5% 올랐다 그러면 급등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오르긴 오르는 거야. 1년 전에 비해서는. 네. 근데 덜 올랐느냐 더 올랐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수가 꾸준하게 대세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거기서 어떤 추세를 파악하려면 순환 변동치를 구하거나 네. 아니면은 실물 자산이나 이런 거는 물가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가 대비해서 보는 것도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느끼자면 1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400원 남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400원으로 떨어서 팔고 300원에 팔고 200원에 팔다 보면 벌긴 버는데 채산성이 약해져갖고 이거 100원 100원 1, 200원 남겨갖고는 재료비는 카반하지만 임대료 그다음에 세금 이거 공과금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거든요. 자, 그거를 먼저 감안할 때 2021년도에 상투 치고다가 슬슬 빠질 때 얘는 이미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물가를 감안할 때. 근데 지금 안 빠지죠. 네. 오히려 살짝 오르는 게 그러니까 평균값으로는 계속 보합이에요. 근데 지금 2달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1월 달에 이거 2월 달이고요. 1월 달에 0.1% 상승했다고 나와요. 전월 대비. 네. 근데 1월 달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0.7% 올랐어요. 와, 1월 달에 1월 달에. 그러면 70원짜리 사다가 17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3원 손해본 거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물가를 감안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떤 최고점이나 최저점이나 변곡점이나 이걸 찾을 때는 물가를 감안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늦어요. CPI 어저스티드한 인덱스가 상투치고 빠지면 명목지수 노미널이 결국은 뒤늦게 빠지더라. 네, 네. 근데 지금은 노미널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명목지수가. 그런데 지금 실질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만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때는 물가가 빠졌냐? 이때로 왜 올랐지? 네. 이때는요 물가도 올랐지만 매매가가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우상향이에요. 네. 우리가 꾸준히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냐면 오르긴 오르는데 또 안 빠지는데 물가를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보다도 덜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손실이죠.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2006년 말에 버블 세븐일 때 10억 주고 예를 들어서 오인 수지 아파트 샀다고 쳐봅시다. 근데 지금 한 11억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11억에 팔면 이익일까요?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6억을 대출받았으면 뭐 4%라고 치면 64, 1년에 2,400만 원의 이자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10년이면 2억 4천의 이자를 냈을 그렇죠. 거예요. 세금을 냈겠죠. 네. 거기다 살 때 팔 때 복비를 냈겠죠. 여러 가지 또 보수 비용도 들었겠죠. 네. 그러면 그분은 3, 4억 이상 올라야지 본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으로는 10억이 11억 됐으니까 올랐다고 치지만
물가를 감안한 거는 실질적인 어떤 대세를 판단할 때는 변곡점, 맥시멈, 미니멈을 파악할 때는 물가 지수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 제가 2021년 지나고 나서 22년에도 도대체 언제 빠지는데 1년 너 언제 빠지는데 계속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와서 이게 오니까는 네가 맞았다 이러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 지금 안 빠지는데? 언론에서는 뭐 호가를 뭐 잠실이 뭐 5억 올렸다느니 3억 올렸다느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눈에 보이면 자, 요거는 2006년부터 서울 1520계단 이제 시가총액 90%입니다. 핑크존, 옐로우존, 그린존, 블루존. 즉 15억 이상, 12억 이상, 9억 이상, 7억 미만 아파트를 색깔별로 해갖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네. 비싼 아파트만 정고점을 넘었지. 그다음에 중가 아파트 여기에 뭐 영등포구, 마포구, 강동구 이런 데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까만색인 서울 아파트 인덱스랑 비슷해요. 네, 네. 이건 그린존은 9억에서 7억 사이. 이건 7억 미만의 뭐 3억, 4억짜리 이런 것들. 얘는 반등할 때도 반등 못한 다음에 저점을 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물가를 감안하잖아요. 이 핑크존도 15억 이상도 정고점 안 났다니까. 네.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억짜리가 21억 되면은 그분은 지금 손해라고요. 인덱스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정고점 돌파 안 하고 그냥 마음만 그 대신 그렇죠. 이제 물론 거주 만족도나 뭐 그런 거는 있었겠죠. 지금 전부 고개 숙였죠, 이렇게. 네네. 자, 이걸 같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 2021년도에 상투치고 이 강남 소초가 오를 때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슬슬슬 살짝 밀리고 노도강 쪽은 급락을 하잖아요. 이 명목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이 강남 서초조차도 꺾이고 있었다고요. 네. 왜? 실질 지수가 꺾였다고.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요런 폭락이 온 거죠. 네. 근데 지금도 보세요. 강남 서초 오르고 있죠. 네. 그다음에 중가권은 뭐 안 빠지죠. 그다음에 7억 이상 조금 빠지고 7억 미만은 좀 더 빠지고. 근데 이거 물가를 감안하면요. 이건 2월 달은 아직 데이터가 물가를 감안을 안 한 거예요. 2월 달은 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미 고점을 피크아웃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요런 현상이 몇 달 안에 있다 나타나는데 문제는 옆으로 기는 게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했는데 상승은 쳤는데 안 빠지고 옆으로 기는 거. 네. 그렇지만 물가보다도 못 오르는 거. 그게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다. 네. 네, 요렇게까지 정리하면 비상계엄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규제 이제 풀리고 나서 현재 실거래 상황이랑 그 다음에 3년 전에 1차 상투 이후의 흐름과 이번에 2차 상투 이후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자료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 네네. 자, 물가로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차트가 좀 더 선명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물가에는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출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포함된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인 거래 비용이 들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20억에 산 아파트가 3년 뒤에 20억이야. 이거 본전인가요? 본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는 이익이죠. 그동안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대출 이자 그쵸, 내야죠. 그다음에 취득세 내야죠. 보유세 복비. 내야죠. 중개 수수료 네. 내야죠.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전혀 이득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물가 대비해서는 부동산이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22년에 이런 하락의 초창기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다라는 그쵸, 거죠. 네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도 이제 조금 부동산 시장이 뭐 중장기적으로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물가가 보통 높은 게 아니잖아요.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다 물가가 높고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라는 거는 내가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에서 물가 때문에 뭐예요?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집이든 다른 투자든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말 잘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엘리언님이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뭐 전문가 시장에서 저는 아주 유니크한 분이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그냥 KB나 한국 부동산은 그냥 발표하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직접 이 지수나 지표를 만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리치고 개발팀이 있으니까 수십 명의 개발자를 만드니까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엘리언님은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저는 정말 그것도 매일매일 아침에 그래. 한 땀 한 땀 지수를 만들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이야기하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 보석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하실 때 우리 엘리언님 차트 잘 참고하시고 또 우리 엘리언님 또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엘리언님
유튜브도 보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